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왔지만 이제는 내가 생산자가 되고 자본가가 되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별에서 온 회계사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의 갈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중산층 경제학의 가능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서 왜 집을 사기 어려운지, 빚에 허덕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100조를 푼다면 파생통화 효과로 시장에는 550조라는 돈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지만 바로 자산 가격도 상승하여 집을 대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함정, 부채에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A가 10억을 은행에 예금한다면 은행에서는 10억 중 1억은 취급준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9억을 B에게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총 19억 원이라는 소비 가능한 자금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일 말일까요? 가령 우리가 식당, 마트에서 쇼핑을 할 경우 현금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카드나 어음수표를 쓰면 내 통장에서 카드사로 자금이 이체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식당이나 마트 사장님 통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전체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에 있는 돈이 A에서 B로 소유자 변동만 있지 실물화폐는 전혀 작용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현금 없이도 19억이라는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생통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은 다른 C에게 지급준 비금을 제외한 8억을 또 대출해주고 또 다른 대출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1억까지 계산해보면 총 화폐는 55억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파생통화 45억 덕분에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해 직장을 얻고 소비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원통화인 10억만 가지고는 누릴 수도 없었던 직장도 생겨서 월급도 받고 소비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풍요입니다. 마치 1910년대 미국처럼 대호황으로 인해 풍요,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온 세계대공황을 주목해야 됩니다. 풍요이자 동시에 비극의 시작입니다. 가령 처음에 집값이 1억이라면 10억을 가진 A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10명 모두 살 수가 있죠. 그럼 경쟁이 생겨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길 것입니다. 어디까지 오를까요? 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억일 때 1억으로 10%였다면 이제는 55억이 되어 최소 5억 이상 오를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파생통화로 상승한 집값 4억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채로 올라간 금액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5억 이상을 주고 집을 구매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부채를 끼고 구입해서 부채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할 겁니다. 바로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5억을 주고 구매한 사람은 원금도 못 찾고 경매로 넘어가고 신용불량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과 나의 수입은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생통화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산 가격이 올라서 살 수가 없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어 나의 소득도 줄어들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용기가 가지고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면 매달 이자의 늪에 빠져고 또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난리칠 겁니다. 부채를 통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겪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그랬고 일본의 장기불황 또한 부동산 가격의 기인하 바가 큽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더 풀 수도 있습니다. 화폐를 더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안 될까요? 돈을 덮을수록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자국화폐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빈곤의 악순환인 금융자본주의에서 살아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내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자본가로 살아야 합니다. 생산자라고 해서 꼭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하여 생산자로서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본가는 비트코인이나 리플 등의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목표로 탄생해서 그간의 화폐 발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개개인 모두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